네, 금요일에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넥서트 칩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500원에 10%요. 좀 오래되셨네요, 시청자님. 예, 17,000원에 있었는데 네네. 물타기 해서 잠깐 내렸거든요. 네. 그래도 최근에 조금 잘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얼마까지 갈지 모르고요. 네. 또 내려갔을 때 또 손절을 어디서 해야 할지를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넥스트 칩에 대한 의견 두 분 다 긍정이네요. 오, 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7,000원 구간 오. 정도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면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꾸준히 우상향 해주다가 지금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지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10,000원대 구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바닥권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아까 BH랑 좀 비슷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절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다시 무너져서 뭐 9,8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손절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저는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현대차랑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프로젝트 관련해서 넥스트 칩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올라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러한 그 카메라용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율주행이 뭐 앞으로 좀 미래 산업인 건 맞지만, 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과 이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에서도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젝트에 지금 넥스트 칩이 참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타서 만약에 또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6월에 자동차 부품주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올라오면서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이렇게 같이 엮여가지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굳이 손절하시기보다는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뭐 그렇게 큰 손실권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7,000원 정도 조금 더 보신다면 2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말 긍정적인 뷰를 두셨네요. 좀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넥스트 칩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NS 네. 38,000원에 8%요. 38,000원이요, 시청자님. 네네. 한 몇 개월 정도 들고 계셨는데 맞아요. 한 2달 정도 되셨어요, 시청자님? 한참 됐어요. 혹시 매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시청자님? 이제 이게 네. 그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한 맞아요. 12만 얼마까지 갔던 거라서 네. 이제 많이 빠지길래 이게 이제 저점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그리고 또 방송에서 네. 추천을 그때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 알지만 네. 그래도 조금 수익 내고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하고 들어간 게 이렇게 네.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락 다음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어서 우리 네네네. 시청자님 아마 걱정되셨을 텐데 저희가 전략 빠르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 그리고 중립입니다. 그러면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2차 전지가 참 힘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네. 오늘 좀 강세 보여줬는데 네. 좀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희망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은 중립을 네네. 줬습니다. 다만 오래 끌고 간다면 역시나 의견은 부정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동사 같은 경우 다른 것 배제하고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추후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이고요. 특정 분기 기준으로 업황이 개선될 만한 여건, 실적이 나아질 만한 여건이 쉽게 찾아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난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많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크게 오를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전기차 시장, 완성차 업체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간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우위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게 바뀌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하나를 소유하게 되거나 주문을 함에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앞으로 가격을 협상함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계약을 해두었던 대량 수주, 그 모든 것들도 지금 명확하게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불확실성이 2차 전지 섹터 전체에 지금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당장 턴을 하고 주가가 크게 오르기에는 꽤나 힘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매수 가격이 다행스럽게 38,000원입니다. 현재 가격이 33,000원인데요. 신규 상장한 지 그래도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주가가 거래량이 한 번 정도 실렸을 때 뭐 10%, 15% 정도 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매수 가격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우선은 매수 가격으로 잡으시고요. 혹시나 주가가 밀려서 지난 4월에 기록한 28,600원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꽤나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28,6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손절가도 알려드려봤습니다. 네, KNS 조금 힘이 없었지만 좀 앞으로 참고하시면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삐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350원에 20%. 뭐 오늘쯤 매수하신 걸까요? 어제 했는데 네네. 오늘 21,600원까지가 갔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아유,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다음 주는 앞으로 어떻게? 그 화장품주가 전망이 6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한번. 목표가는 얼마 정도인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이 나왔네요. 네. 중립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오늘 삐아 변동성이 심했어요. 뭐 사실 화장품주들이 장 초반에 좀 상승했다가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삐아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삐아 기업을 좀 일단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색조 화장품인데 아이라이너랑 뭐 립밤 이런 거를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색조 화장품의 거의 넘버원은 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삐아가 지금 뭐 상장을 했지만 사실 이게 뭐 요즘에 이렇게 막 되게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사실 이게 실적이 검증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테마성으로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가면서 뒤에서 이제 수급이 이동하면서 같이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시가총액 자체도 낮기 때문에 1,700억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나마 이제 오늘 좀 굉장히 잘 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게 뭐 이제 한국콜마라든가 지금 ODM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클리오도 계속적으로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주들 중에서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주고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삐아 같은 종목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거나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 빨리 매도를 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화장품주를 좀 그래도 보고 싶은데 하시면은 삐아보다는 차라리 다른 화장품주 쪽으로 좀 바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 기업을 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화장품 테마주들 움직이는데 테마주에 따라서 휩쓸려서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는 실적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입절을 하시고 차라리 나는 화장품을 보시겠다 하시면은 다른 화장품주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주 안에서 차라리 좀 다른 종목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튜브 창에서도 골든물님께서 화장품주 이제 끝물 아니겠죠? 라고 여쭤보시는데 피비님은 또 삐아에 대해서 긍정을 들어주셨단 말이죠. 네. 화장품주도 괜찮고 그 안에서 삐아도 괜찮다라는 시각이실까요? 네, 저는 조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달에 화장품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다음 달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한 주 정도는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동사가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게 사실상 최근 4거래일밖에 안 됩니다. 다른 화장품주들 보게 되면은 한 달 내도록 좋았는데 삐아는 이제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마녀공장도 대표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사의 실적이 지금 안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개선세가 조금은 나왔습니다. 기타 잘 올라가는 실리콘투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큰 것은 아니나 분명히 의미 있는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나왔고요. 그 부분은 현재 이 강한 섹터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주가의 상승은 사실상 조금 미미한 편이 아니었나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저는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 의견을 전해드렸고요. 혹시나 다음 주 월요일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목표는 지난 4월 25일에 기록한 고점입니다. 23,850원. 그 가격 주위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고 가지고 가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삐아에 대해서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도 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3가지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8895님이신데 한올 바이오파마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1,550원, 비중이 10%인데 낙폭이 과도하다는 생각에 오늘 종가에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근데 잘못된 판단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14% 급락이 나왔는데 과연 떨어지는 칼날일지 아니면 뭐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 거잖아요. 완벽한 악재가 나왔는데 네. 이제 바토클리밤 임상 결과 발표 연기에 대한 부분 이게 과거에 한번 있었잖아요. 비슷한 거 HLB가 그랬잖아요. 물론 네.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변동성을 이제 여기서 버틸 수 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8,500원 부근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분명히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오늘 이 밑꼬리가 만약에 반등의 뭐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여기를 지키면서 상승이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임상 결과 연기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 기업들에 있어서는 좀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소화가 되고 반등이 나올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리스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손절할 그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29,000원까지도 이탈이 된다 한다면 이거는 비중 축소라던가 손절에 대한 고민도 좀 걸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가에 들어가신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지만 이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빠질 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꼭 고려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도 고민을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손절가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0322번님 상하 프론테크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46,900원이세요. 11%. 최근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만 떠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종목 요즘 잘 올라와가지고 혹시 수익권이신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시네요. 네. 피비님 이거 몇 네. 년 되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좀 잘 올라와줘서 네. 이 흐름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언제쯤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꽤나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분기 보고서를 조금 봤는데요. 1차적으로 실적이 개선된 게 없습니다. 지난해죠. 1년 전에 비해서 동사의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주가는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장은 더 좋아졌습니다.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걸 감안하고 이제 동사 자체의 움직임, 실적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점. 그걸 토대로 우리가 주가가 여기에서 지난해 기준, 지난해 1분기 수준의 주가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은 적지 않게 어려울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주가가 동사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대략 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분기의 실적이 개선될 만한 여건이 마련이 되거나 진짜 잘 나와야 하는데 동사가 현재 시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 2차전지가 역시나 적지 않게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편으로 주가가 여기에서 탄력을 받고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사실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가지고 가는 것은 옳은 전략이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답답하셨을 텐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음으로는 4183님의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갖고 계신데 21,000원에 40%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윗꼬리를 달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네,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마? 그러니까요. 이 네.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참 좋아가지고 네. 근데 매수가 보면은 오늘 고점에 좀 잡으신 것 같은데 비중도 꽤 크시거든요. 이 종목은 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거는 너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한 게 그러니까요.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음. 좀 이게 좀 이렇습니다. 사람 심리가 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어. 사실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니까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소외되기 싫으니까. 네, 나는 네. 여기에 탑승하고 싶은 네. 그런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거 사면은 다음 주에 갈 것 같아 이런 약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는데 사실 지금 이 기업이라던가 이런 화장품 쪽 특히나 ODM 선크림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이런 차트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잉그루드랩도 그렇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한국콜마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ODM인데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매수해서 따라갈 경우에 이제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비중도 40%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일단 덜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지금 이렇게 화장품주들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선크림 관련돼서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미리 땡겨와줘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오거나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큰일이 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전일 종가 부분, 전일 종가가 17,860원인데 전일 종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16,4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5일 이평선까지도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하시면서 지금 비중 축소라도 꼭 하시면서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보시면서 다음 주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필히 이거는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가는 종목만 가니까 이게 참 언제 어떻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가 그러니까요.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알려드린 의견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백광산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040원에 30%. 이번 주쯤 들어가신 거죠? 아니야, 작년에 들어가서 거래 정지됐다가 풀린 거지, 이제.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예. 근데 오늘 13,000원대까지 올라갔긴 했는데 좀 아쉬우실 것 그때 같아요. 제가 못 선생님. 팔아서 좀 후회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예.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러면 중립공정. 긍정 의견 안 들어볼 수가 네. 없겠죠. 근데 백광석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대 하락세 그리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네. 마음고생 많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네. 거래 정지까지 되셨습니다. 네.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1차적으로 손절 가격은 매수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우선 하고 계시고요. 지금 동사가 거래 정지가 된 이유가 기존 대표의 횡령 배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이제 그게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문제를 일으켰던 대표는 사라지게 된 거고요. 오히려 회사 자체는 조금 더 깨끗해진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 정지가 된 시점을 배제하고 주가 움직임을 보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상으로 우선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1년 동안 영업을 함에 있어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위축될 수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지난 1분기 대비 실적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약간 줄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백강산업은 첫 번째로 거래 정지에 따른 그 리스크자 그 이유가 모두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게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크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 보여지고요. 거래 정지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분간 커질 수 있습니다만 매수 가격이 사실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10,000원 정도대 지금 기준으로 17% 정도 수익인데 이 정도면 약간의 변동성이 나와도 충분히 대응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매수 가격을 손절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만 잘 지켜낸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과 기존에 보였던 주가 흐름, 주가 상승 그 모든 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이에 따른 수익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네. 조금만 더 보유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본전은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손절가 꼭 걸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 매수가로 이렇게 책정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예, 고민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어떤 종목 여보세요? 궁금하실까요? 네, 나래나노텍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8,150원인가? 비중은요? 8,150원에 10%인데 아까 15원이라고 그랬네. 네. 네, 한 지난달쯤에 들어가신 걸까요? 네? 지난달에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저 작년에 한 거예요. 네. 작년에 한 건데 9,000원이었었는데 이거 단가를 야시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도 하셨군요. 네네. 네. 손절도 안 하고 또 기다리셨어요. 아유, 오늘 좀 손절했어요. 저기 5%. 아이고, 그러셨어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나래나노텍 그래도 오늘 좀 양봉을 보여주긴 했는데 과연 이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오, 완전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매수가가 꽤 높으신 것 같은데도 긍정 들어주셨단 말이죠? 일단은 지금 일단 사실 주가랑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부정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일단 좀 기간도 오래 되셨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이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저점이 5,490원인데 이 주식은 상장 이후에 지금 최저가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네. 5,490원.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 주 주가 흐름 보면요. 5,500원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오늘 또 하필 거래량이 나와서 좀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윗골이 달리면서 좀 이렇게 눌렸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매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워낙 낮아요. 그러니까 62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은 누군가는 급등이네요. 자꾸 위에서, 네. 누군가 자꾸 위에서 파는 거예요. 왜냐면 이 주식은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7,300원부터 주가가 크게 봤을 때 계속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저 위에서 매수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런 거죠. 심리가 양봉이 나오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좀 비중 줄여야 될 것 같아. 이러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이게 과연 매물 소화일지 아니면은 여기만 오면은 누가 주가를 막 팔아가지고 그냥 빠지는 건지 이거를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질 거였으면은 저점을 이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측면에서 긍정 의견 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도 줄이셨고 10% 정도 비중을 좀 저는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좀 한번 분명히 저는 급등이 나올 그런 흐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꼭 기억하실 게, 매수가 부근 올라오면은 그냥 좀 팔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 바꿔 보시는 게 오히려 좀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매수가까지 충분히 좀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다. 이슈와 뭐 어떤 뉴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을 꼭 참고하셔서 일단 올라가면은 팔고 생각하시는 게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8,400원 부근 가면은 계속 윗꼬리 달고 빠지다가 또 빠지다가 오늘 또 급등 나오고 또 빠지고 이런 식이니까, 한번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꼭 다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까지 단기간에 도달할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매수가 오면 그래도 좀 꼭 팔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추가 매수는 안 될까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 추가 매수요. 네. 추가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아,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5,500원 깨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얼마나 더 빠질지 이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땐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손실을 줄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왔을 때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굳이 여기에 비중을 확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아니 오늘 5% 파는 걸로 또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다른 좀 강한 종목을 좀 사보시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굳이 이 종목을 확대를 하셔서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래 나노텍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기 전에 저희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C사이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C사이트가 미국 갭을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는 종목인데, 또 갭이 월가 기대를 훌쩍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간밤에 또 주가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C사이트도 지금 시간외에서 상한가 그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의류주 좀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과연 C사이트도 이러한 기세를 좀 입어서 더 갈 수 있을지 우리 PB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상한가인데 과연 다음 주도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는 당연히 띄우고 출발할 거고요. 지금 오늘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지금 테마거든요. 이 의류와 관련된 게, 기존에 석유화학을 한번 넓게 보게 되면은 합성 원료라고 하는 섹터가 있는데 여기가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합성 원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옷을 만드는 데 대다수 이용이 되는 소재에 해당을 하고, 이 옷에 대한 구매력이 지금 미국에서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필연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의류 기업들에게는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이슈가 우선은 오늘 처음 붙었습니다. 지금 동사뿐만 아니라 JS 코퍼레이션이라든지 한세실업도 모처럼 시세가 나왔는데, 이 테마도 우리가 다음 주 정도까지 한 번은 더 있을 수 있을 만한, 또는 강하게 불어올 수 있을 만한 섹터로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하루는 우선은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기준으로는 지난 3월 25일에 기록한 33,500원 이 가격을 돌파하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략 27,500원이나 28,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사이트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사실 이번 주 월요일인가 이성우 차장님이 한세 시럽을 가지고 오셨는데 웬 급등했습니다. 한세 시럽이냐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말 나온 테마라서 이 의류 섹터가 다음 주 시장, 6월 시장까지 견인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갭 같은 경우에 사실 장 마감하고는 20% 넘게 급등했는데 개장전 거래에서는 지금 한 4%대로 이건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적이에요. 과연 오늘 밤 시장에서 갭이 그만큼의 강한 시세를 낼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에요. 어제 제가 AP 위성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식으로 갭 상승한 다음에 쫙 빠지는 흐름 맞아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새롭게 등장한 테마이면은 맞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멘텀을 고려해 보자고 한다면 이 화장품과는 좀 약간 좀 다른 결이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만큼의 어떤 그런 강력한 뭔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AP 위성처럼 지금 요즘에 우주항공이라던가 이런 쪽 테마들처럼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이고 빠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의류주들이 한번 또 온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대장격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지금 이런 이렇게 윗꼬리 달고 절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한번 강할 때 일단 누군가가 상한가를 가줍니다. 네.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화장품주들이 그랬거든요. 맞아요. 실리콘2가 갑자기 무상증자한 다음에 갑자기 상한가를 딱 가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안 빠지고 빡빡빡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대세주가 되면서 주도 역할을 하는 그런 섹터가 되면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의류주들이 뭔가 다음 달 아니면 다음 주에 지배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대장격인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의 상한가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갭 상승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 시세가 이어질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의류 섹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아서 저희 자세하게 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하이브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저도 아까 잠깐 봤었는데 지난달 기자회견이랑은 참 스타일도 다르고 맞아요. 그 태도도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모두를 위해서 화해하자라는 무드로 좀 말을 한 것 같은데 시간 외에서 지금 하이브가 약간 상승폭 그려주고 있거든요. PB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과연 둘 화해가 좀 잘 된다면은 주가 네.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것과 주가가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하이브는 분명히 노이즈가 있습니다. 네. 관계가 잘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당연히 우리 모두는 모르는 것인데요. 설령 잘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놓여 있는 경영 환경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SM, JYP, YG 전반적으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의외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북미, 중국 지금 전반적으로 공연도 재개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주가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한 게 핵심 이유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영업이익률을 1분기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JYP 엔터는 그래도 20%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제일 높죠. 반면 SM이나 하이브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5%가 안 되거나 거의 제로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필연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전송 그 아티스트 그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혹은 주고 있는 기본적인 급여가 되겠죠. 한편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매출이 이제 크게 늘어날 만한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당장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화해 무드라고 하는 그 이슈에 따라
소폭 주가는 움직임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영 환경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추후 BTS가 역시나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나와서 데뷔 언제 할지는 아직은 미정이긴 하나 그래도 그때까지 한번 꾸준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1위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니까 계속해서 한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지금 시간에서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이거 지금 목표가가 얼마고 손절가가 얼마 하는지 네네. 궁금했어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 기술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200원에 18%요. 오, 그래도 약간 또 수익권이시네요. 네네. 저희가 가격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기술 과연 앞으로 더 달려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오, 중립이 중립과 나왔네요. 긍정입니다.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그래도 상승으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좀 잘 가다가 막 11% 급락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또 투자자분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는 섹터가 바로 이 원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의류 얘기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SMR 관련해서 이 우리 기술이 대장격으로 지금 먼저 움직였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그 뒤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우진엔텍이 같이 따라가주는 모습인데 거래 정지 그 단일가 매매가 끝나고 나서 지금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반등 나왔고요. 근데 지금 사실 보시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에서 따라가신 분들이 이걸 못 견디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만약에 여기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저렇게 눌렸을 때 편안하시죠. 조금 네. 버텨볼 수는 네. 있다. 이렇게 뭐 더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는 여기 딱 2,200원 구간에서 잘 매수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SMR 관련돼서 지금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7월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채권 수주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에 대한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 7월 이후에 계속 대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그 전에 선반영돼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SMR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연료 대체 에너지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소 전지, 연료 전지와 지금 SMR이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 SMR 관련해서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뭐 거의 짧은 시간에 거의 2배 올랐거든요. 2배 오르고 나서 쉬어가는데 과거에 원전주들 랠리가 나왔을 때 이런 형태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신기계 같은 종목이 그때 거의 5배가 올랐을 때도 이런 대장격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월에 또 봐야 될 우리가 섹터가 원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7월에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SMR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비중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래도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10% 내외로 줄여 놓으시고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도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기서 지금 8% 정도 비중을 덜어낸 다음에 매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냥 손절하시고 좀 오히려 다른 걸 보시거나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제로 SMR 수혜주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우진이라던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은 지금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조금만 줄여보자 10% 내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피비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원전주가 뭐 화요일에 강했다가 수요일에 갑자기 조정받아서 네. 과연 뭐 7월 수주 전까지 가져가도 될까 말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우리 기술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개인적으로 원전 섹터의 힘이나 그 영향력 자체가 대단히 크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육성하는 산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방산이고요. 또 하나가 원전입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엄청나게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만한 여건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 자체가 크고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육성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사실상 수익이 크게 나는 기업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재작년 정도에만 자료를 봤을 때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기업은 몇 개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계속해서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변수인 실적은 꽤나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전의 수주라고 하는 부분 사실 참 괜찮은 부분입니다. 좋은 호재거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그거를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잘 지지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SMR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슈가 붙어서 주가가 우리 기술이 크게 오른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추세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저는 꽤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5월 29일에 보인 이 큰 폭의 음봉이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저 또한 매수 가격을 우선은 그 매수 가격, 손절 가격으로 반드시 잡고 대응하시고요. 큰 폭의 주가 상승 또 투자 수익을 고려하기보다는 대략 10에서 15% 정도면 조금 만족하고 나올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예, 수업을 만드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수익도 예.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저희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TV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실까요? 아, 금양이요. 금양 네. 13만 5천 원에 네. 30%요. 아, 1년 좀 넘으셨나 봐요. 네. 아이고. 그래도 매수가까지 살짝 오긴 했었는데 그때는 매도하실 생각이 없으셨나요, 시청자님? 네. 그게 뭐 50만 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 계속 갖고 있었어요. 네, 한창 핫할 때도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양 네.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아. 딱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4695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저는 듭니다. 왜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금양이 지금 1조 2,500억 투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지금 가장 크거든요. 어쨌든 뭐 4695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가 만약에 진짜로 구현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26년, 27년도 이때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그러면 여기 4695 배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투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또 이걸 가지고 뭐 증자를 할 것이냐. 뭐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를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저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누가 뭐 50만 원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단순하게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거를 보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서 지금 뭐 기다려 보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지금 30%인데 그럼에도 나는 금양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끌고 가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75,000원 부근들 여기 지금 저점을 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 비중이라도 좀 덜어내셔서 추가 손실을 막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저점 깨고 이탈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양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려봤으니까요.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금양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도와드릴게요. 7576님이신데 한국항공우주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57,000원, 비중이 무려 50%라고 합니다. 지금 3일 연속 음봉인데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아마 좀 고점에서 요번에 따라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그러면- 저희가 또 광개토 프로젝트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이주호 본부장님 말씀처럼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피비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개청도 있고 뭐 그런 광개토 대왕 프로젝트 모멘텀도 있고 네. 우주항공주 왜 이렇게 못 가는 건가요?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조금 약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렇게 청을 만들고 해당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닐 겁니다. 그 다음 정부에도 그 다다음 정부도 계속해서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직접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고요. 주가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저 한국항공우주 최근 3거래일 동안의 주가 약세는 이슈가 소폭 소멸된 것,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이 기존의 큰 기업 자체가 아닙니다. 대단히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비중이 50%가 아니라 한 20%였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번 권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기업입니다. 동사가 보이고 있는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고요. 1분기에도 그걸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늘어났습니다. 그게 조금씩 주가에 이제 묻어나기 시작을 할 거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매수 가격 대비 대략 한 10% 정도 손실 중인데요. 10%면 대단히 큰 건 아니니까 조금만 긴 호흡을 가지고 해당 종목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긴 시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좀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저희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문자로는 9231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위메이드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매수가가 54,000원, 그리고 비중이 무려 40%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언제쯤 올라갈까요? 게임주도 상담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지금 고점 8,500원 찍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은 게임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위메이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네. 단순히 뭐 게임 흥행이라던가 이것만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코인이랑도 엮여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나이트클로우부터 시작해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은 좋다. 그리고 지금 뭐 나이트클로우 글로벌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게임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게임과 글로벌 게임과의 명확한 과금 구조의 차이. 그럼 그 과금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해외에서는 지금 먹히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 NC소프트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과금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과거에 그 게임하는 유저들의 그런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 그 과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컨셉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메이드 관련 게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탈피를 벗어나지 못했던 점들. 그렇다 한다면 이게 앞으로도 추가 뭐 글로벌로 흥행을 할 수 있을지, 그럼 앞으로 나갈 신작들이 흥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투명함,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인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 시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54,000원에 40%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또 저점이 더 낮아진다고 한다면 4만 원까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 축소나 종목 교체, 손절까지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게임주들이 흥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미중 분쟁 이슈가 있고 중국 외교적인 이슈가 하루아침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게임에 대한 실적,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살아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 4만 원 손절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전화와 문자, 유튜브 상담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강현금 매니저 기다리고 있고요. 시초가 공략주까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